왜 명태균이 윤석열의 마음에 들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그렇게 접근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저도 후보 시절에 뭐 윤석열 그렇죠. 총장 측 후보 측에다가 예. 보고서도 저도 한 2번 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수백 명이에요. 근데 왜 장성철 소장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조금 합리적으로 될 텐데 왜 그때 마음에 아니 못 장 소장님은 합법적으로 해주려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보고서를 주고 예. 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때 제가 못 갔어요. 캠프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캠프가 아니라 캠프가 구성되기 전에 아, 구성되기 전이구나. 캠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보고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2차례에 걸쳐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줬어요. 기업을 만들려고 아예 그냥 밑작업부터 했네. 그래서 거의 전 자부심을 느끼는 게 예. 제가 구성하라는 대로 제가 3장인가 4장짜리 간단한 리포트였는데 그대로 캠프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 말대로 되는구나. 캠프의 명칭도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 그대로 했더라고. 조직도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느꼈는데 네. 그러나서 이제 그 정관에 저와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준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가자고 다 약속 잡아놨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선약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선약을 깨야지. 선약을 깨야지 과실을 따먹지. 이 사람들처럼 과실을 따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만났으면은 제가 이제 일만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만났으면 제가 이제 정무수석을 하고 있겠지. 정무수석이나 공기업 사장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지 달았거나 이랬을 텐데. 저도 제가 참 만났으면은 안타깝네. 여러 가지 딱 이제 설득을 했을 텐데 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요 범상치가 않대요. 그러니까 만나본 그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외모나 언변 이런 것들이 그냥 한 30분 얘기해보면 홀딱 빠진다는 거예요. 홀딱 빠진다. 단순히 그냥 보고서 잘 만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생김새 자체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홀딱 빠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 외모에 졌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잠깐만. 근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윤석열 측에 준 거예요? 김건희 측에 준 거야? 저요? 예.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 측근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이렉트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이거 김건희 측에 줬어야 되는 제가- 거야. 그거구나. 제가 이거 딱 보면 패착은. 구도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주가 조작도 주식 투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네. 근데 주가를 조작하면 범죄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법을 지켜서 정치적인 도움을 주는 거, 아니, 선거 나갈 때 간판도 후보가 만듭니까? 다 도움 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명태균 씨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가 조작하고 제가 유사하다고 하는 게 이종호 씨의 역할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명태균 씨는 이 공천 개입 사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비슷한 인물이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내부자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명태균 씨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게 2가지인데 모든 정보를 사전에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심지어 말한 대로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명태균은 그럼 사전에 알았냐? 당연히 누가 줬으니까 알죠. 그렇죠. 당원이 그 당에 당직을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공식 개선이 아니고 비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명태균 씨의 위법 사항이고, 그럼 이분을 왜 그렇게 신뢰했겠느냐? 뭔가 불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주면 공범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부자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전 아까 그 창원시청 공무원들한테 그 김건희 씨의 녹취 그걸 틀어주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뭐 오빠가 해주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이 씨가 여러 차례 그걸 들었다라고 하는데 상상해 보시죠. 한 번 들었을 때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들으면은 이게 뭐지? 한 3번째쯤 되면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 씨가 그 녹취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지. 너무 잦은 그 반복되는 행태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통비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오픈은 못할 겁니다. 또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오픈하기는 면책특권을 활용한 이제 국회의원이 네. 국정감사장에서 그걸 폭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 질문이니까 이제 답을 하면서 이게 세상 그렇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건데, 그렇죠. 저는요 명태균 씨가 무슨 그 자신감과 겁대가리를 상실한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틀어주고 다닙니까 사람들한테?
야, 얼마나 그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단어 선택이 검사 같으십니다. 아니 저는요 예, 이거 겁대가리를.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예. 정말 웃을 일도 아니고 어. 가볍게 볼 일도 아니고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주권자인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예. 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 씨가 모든 걸 폭로하겠다. 녹취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스피커폰을 녹음했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라는 네. 생각이 이 듭니다. 분노하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장성철 소장님이 보고서를 써서 줬을 때는 사실 그것은 장성철 소장님의 큰 노력이 들어갔고 장성철 소장님이 그 컨설팅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당시 정권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냥 노력 봉사. 또 그렇죠. 여기서 뭐 이제 봉사도 많이 하시니까. 댓글 어마어마하게 또 악플 달린다. 네, 뭐 그랬을 수 수십 번 얘기했어요. 네. 뭐 이렇게 퉁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명태균 씨가 거기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 줬다고 하는 여론조사는 본인이 돌린 거거든요. 그 무슨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입니까? 뭡니까? 미래한국 그 사회 미래한국 연구소인가 거기서 돌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냥 돌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명태균 씨가 나는 내가 윤석열 총장이 좋아서 돌리는 거야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실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제가 한 번 돌린 게 아니거든요. 계속 결국은 요게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고 나서 계속 중간중간 계속 돌리면서 그 이제 상황을 계속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을 캠프가 지출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사에 따르면 안 했습니다.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예. 이거는 희한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시켜 줬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에 따르면 예. 김영선 전 의원이 서울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잘 알아서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김영선 전 의원 나중에 명태균 씨 통해서 공천을 받는 걸로 대가를 어쨌든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통으로 다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가면 뭐 이 가지가 쭉 뻗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쭉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예. 엄청난 사안이 될 수도 있는 일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체 여론조사 그냥 자기 돈 들여서 한 거는 법적으로 걸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위법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선관위에다 다 문의하고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지금은 여론조사 관련된 이게 또 여론조사냐 조작이냐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구심들이 지금 많은 건 사실이고 제가 궁금한 건 겁니다. 명태균 씨가 그냥 합법적인 컨설턴트고 여론조사 기관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여론조사를 맡기고 용역을 줬는데 당내에 있는 비밀까지 누가 다 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요구한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그렇지. 김영선 꽂아. 진짜 꽂혀요. 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막 수정을 세비도 먹고, 받아. 세비도 받아. 세비도 50%내 받아, 거야. 세비. 그 어. 일원 하나 틀리기만 해. 나 다 예. 불어. 예. 이건 거의 협박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명태균 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상의 주식 투자가 아니다. 이건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은 처벌받는다. 시장 경제의 적이고 공천 개입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검사 같으십니다. 합법적 부조리가 횡행한 사회가 이제 가장 나쁜 사회인데 이게 합법적 부조리의 영역이거든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합법적 부조리인데 이걸 또 불법으로 가끔 걸거든. 정치자금법이라 할지 선거법이 아주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끔 걸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찰 집단에 관해서 사람들이 규탄을 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